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형적 특성과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나.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확장을 하고 어떻게 발전이 가능한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육생활권. 왜 세종인가를 보여주는가, 육생활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육생활권은 올해 입주 계획이 있죠. 6-4 입주 계획이 있고, 그리고 6-3 올해 분양 계획이 있죠. 올해 말 정도에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고 올해 분양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자, 그것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예정은 올해 말에 6-3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육생활권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육생활권을 통해서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가, 미래의 세종도시는 어떤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육생활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세종이 명품 도시인가, 자,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세종의 계획도시와 지형을 먼저 파악을 하자. 자, 그리고 어떻게 계속 스마트 시티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진화할 것인가. 자, 육생활권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먼저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또 5생활권에 진입을 할 것이고, 6생활권, 5생활권에 또 그 적용된 스마트 시티가 나머지 생활권에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세종을 보실 때 장점 위주로 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하수, 중수, 전문가, 이제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수들은 아파트의 단점을 봅니다. 왜냐면 내가 저거 잘못 사가지고 꼭지에 물릴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부동산업자의 언변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로 단점에 주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 가격이 과연 맞는 건가? 이 가격이 혹시 꼭지 가격인가? 그리고 또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지지 않는가? 자, 그래서 하수들은 바로 장점을 안 보고 단점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중수 이상의 분들은 장점 위주로 보게 됩니다. 아, 단점은 무시해야 된다. 왜냐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은 그건 뭐 상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중수 이상들은 장점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가 되면은 단점 위주로 보지도 않고 장점 위주로 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격대의 그 가치인가. 자, 그걸 보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한참 어느 정도 올라간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가격대라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폭이 좁다면 당연히 단점을 많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점이 많은데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가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억대 가격이다, 하위권의 가격이다, 뭐 중위권의 가격이다,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을 더 보는 거죠. 앞으로 더 이런 점이 더 장점이다, 그러면 장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로 전문가의 수준이 되면 어느 때는 장점을 위주로 보고 어느 때는 단점을 위주로 보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자, 세종은 말 그대로 세종하면 딱 생각나는 게 명품 도시입니다.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잘 몰라요. 항상 세종에 있는 그런 인프라, 세종에서의 어떤 세종의 라이프에, 세종 도시계획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편리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그 장점을 생각보다, 그 장점의 가치를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 뭐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구도시라든지 임장을 가보면 그게 쉽게 나타납니다. 아, 이게 도저히 세종을 쫓아갈 수가 없구나. 상권의 형성이라든지 도시의 컴팩트라든지 사는 사람들의 어떤 동질성이라든지 동일한 직업군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 길가에 있는 상가조차도 특화 설계를 들어가는 데가 세종이고, 그 간판조차도 규제하는 데가 세종이니까 철저하게 규제와 통제로 지어지는 도시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도시는 절대 단점을 위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생활권을 사는데 이건 단점이 이래 하면서
결론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종은 기본적인 시각으로 아직 이 정도 가격대라면 장점 위주로 보셔라 이겁니다. 단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든지 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단점은 다 지금 세종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상쇄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장점 위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은 도시 계획 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세종의 이제 도시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생활권이 만들어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이 지역이 바로 세종이 애초부터, 시초부터 땅을 수용해서 도시 계획을 한 도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리어는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 그걸 누가 주도하냐? 바로 정부의 행복청이 주도를 하는 거죠. 자, 그걸 행복청이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면서 아파트 하나하나를 쳐도 이제 특화 설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특화 설계가 적용된 데가 바로 육생활권이라는 거죠. 육생활권.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육생활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1생활권부터 1생활권부터 4생활까지 만들어지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어떤 미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도시를 계획을 해보니까 바로 이러한 점들이 미진하더라. 자, 그 미진한 점을 보완을 하면서 만든 게 이제 6생활권이고 5생활권이라는 거죠. 자, 이제 2생활권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자, 앞으로 그래서 6생활권과 5생활권은 바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도시 계획 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 모든 그 직업, 직장, 상권, 그 다음에 아파트, 인프라, 문화시설, 예술관 다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나중에 이쪽 밖으로 어떻게 확장성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그 가치가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비록 구축이 되더라도 오래 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생활권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그리고 다 BRT 라인이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우수한 고급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종의 그 지역적인 특성, 자, 지역적인 특성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세종은 잘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육생활권이 여기 있는데도 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으로 보면 뭐 불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밖으로 있고 이 안에가 오히려 평지가 돼서 도시를 계획했으면 더 많은 도시 아파트를 짓고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데 도시의 핵심에 그 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적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외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삶생활권부터 보시죠. 이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우리가 이런 지형을 왜 중요시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3생활권이 있는데 제가 이 3생활권은 3생활권이든 2생활권이든 1생활권이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3생활권을 보시면 이게 외부로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도 산, 여기는 산이 아니죠. 여기 이제 대학 캠퍼스가 들어오고 여기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강이 있으니까 여기 또 산이 있으니까 확장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대방리 쪽에도 이게 산이 있으니까 확장하기 어렵다. 자, 그나마 이제 이쪽에 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정도 확장성이 있다. 이쪽이 황룡리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뒤도 비악산, 산 아닙니까? 이 뒤로도 확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갇혔다는 거죠. 도시가 이렇게 산에 갇혔다. 그 얘기는 이 3생활권을 대체할 토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시청에서 이쪽에 KTX역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반석동에서 지하철을 연결해서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정도에 한 6,800가구 정도의 수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그 정도의 계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쪽으로는 당연히 개발이 안 되고 이쪽에 뭐 지역주택조합 하나 하고 있고 뭐 이쪽은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지역주택조합에 이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요 정도의 땅, 요 정도의 땅 정도가 남아있다. 도시가 확장하는 데는. 자, 그런 점에서 이 도시 내, 이 계획도시 내에는, 계획도시 내에 있는 땅들은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토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 기존의 입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그 가치가 견고하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존의 입지들이 안 그래도 입지가 좋고 인프라 어떤 직장들이 다 있고 금강변을 끼고 있는데 앞으로 또 대체할 토지도 없다. 그러면 이 입지는 견고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주변은 계속 좋아지니까. 자, 이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이게 장군산이죠. 장군산. 자, 장군산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할 토지가 없는 거죠. 이 뒤쪽은 다 산이니까. 자, 이쪽은 또 이쪽에다 또 질 수는 있지만 아파트들 뭐 도시개발 방식으로 짓거나 시에서 뭐 어떤 그 수용해서 짓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이쪽에 비해서는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도시의 인프라들이 약하다는 거죠. 뭐 기존에 또 어떤 그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대규모의 그 수용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으로도 개발해야 될 여진이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군데군데 도시개발 형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방식이지 전면 수용은 어렵지 않을까. 기존에 뭐 원룸이라든지 기존의 상가라든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고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어디 뻗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세종 이쪽 도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뻗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은 조금 계산이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육생활권은 자 보십시오. 자, 육생활권은 쪽이 이제 그 누락리라고 그러죠. 누락리인데 이쪽에 산으로 막혀 있지만은 여기 산은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개발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 도시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자, 그런 정도 이런 구조의 형태가 바로 뭐 대전으로 보면 이쪽에 서구가 있고 이쪽에 도솔산이 있고 이쪽에 갑천이 있고 트리플시티가 있고 그런 그 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쪽에 터널을 뚫어서 이쪽을 또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쪽이 개발이 된다는 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자, 그 정도로. 자, 그리고 와천이죠. 여기인가 보죠. 여기에 이제 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오생활권이죠. 얘가 자, 오생활권입니다. 여기가 오생활권인데 자, 오생활권은 이쪽으로 뻗어갈 수 있죠. 이쪽은 넓은 평야가 있죠. 넓은 평야. 그럼 이쪽으로도 금강을 또 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도시가 좀 개발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세종은 확장을 하면 이쪽으로 확장되고 이쪽으로 확장되고 확장할 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대방리 뭐 이런 정도 여기 계획이 돼 있는 발산이 정도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자, 그 밖으로 나간 그 토지는 이 안에 계획도시 내 입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어떤 그 개발 방식으로 보나 그리고 어떤 수용 방식으로 보나 그리고 입지의 차이로 보면 자, 세종은 자, 그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의 지형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자, 대전을 한번 보시죠. 자, 대전을 보시면 개발할 토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존의 도심이 강해지는 거죠. 기존의 도심의 입지가 강해지고 그 기존의 도심에서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개발할 토지가 부족하다면 기존의 도심의 인프라를 가지고 재개발이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면 더 좋은 입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재개발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예전에 이제 대전의 중심은 이 중구였겠죠. 동구였겠죠. 이 유동천을 중심으로 이쪽 땅이었겠죠. 그런데 이쪽에다가 서구 쪽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갔습니다. 뭐 법원, 정부 청사, 대전시청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대한 둔산동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최고의 그 어떤 그 학군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노후화되고 아파트가 노후화되니까 바로 이제 이 신도시를 만든 거죠. 도안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도안 신도시와 서구를 가를 경계로 이렇게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도솔산 같아요. 도솔 터널이 있네요. 자, 이 터널을 이렇게 뚫은 거죠. 뚫어서 연결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도안 신도시는 저걸 아는 거죠. 아파트만 지은 거죠. 그것도 개발 속도가 느린 채로 아파트만 짓고 어떤 그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인프라가 약했던 거죠. 뭐 대학교는 있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관양대학교 뭐 들어오고 뭐 병원 들어오고 정도 어떤 인프라가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죠. 자, 그러나 이제 대전 사람들의 의견이 대체로 교통이 불편하다, 인프라도 모자르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대전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다라고 이제
망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죠.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안에서 재개발이 일어나고 재건축이 일어나고 그래서 탐방동의 이편한 세상이 예상을 깨고 가격이 8사 기준으로 7억 5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용문동, 도마번동, 뭐 선화동,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목동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유가 바로 대체지가 부족하지 않냐. 밖으로 더 이상 뻗어가기 어렵다. 인구도 감소하는 시대에 새로운 수요는 안에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지금 광역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시대에 자꾸 도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외부로 뻗어서는 입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기 가까운 도안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더 이상 외부로 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화지고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 도시를 봐야 되는데, 자, 세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종도 이렇게 분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제 나중에 여기에 확실하게 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외부로 뻗는 거는 대체하기가 힘들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육생활권을 한번 보시죠. 육생활권. 자, 우리가 이제 육생활권을 볼 때 이제 6-4를 분양을 했죠. 6-4를 분양을 했고 6-3을 올해 분양을 하고 6-4는 올해 입주를 하죠. 그리고 6-2는 뭐 내후년, 뭐 여기는 6-1은 또 그 다음에 그런 순서대로 가게. 육생활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생활권이 어마어마하게 큰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생활권이다. 생활권 치고는 크다. 자, 그리고 6-1의 이쪽에는 첨단 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항상 그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행복청에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아,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변경을 하는데 일단 첨단 산업단지가 되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자, 보십시오. 세종시는 말 그대로 요 산이 어떤 도시의 흐름을 많이 깨놨습니다. 이 산이 두 개의 산이 여기에 오생활권이 있는데 앞에 산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흐름이 깨졌다는 거죠. 이 주산이 도시 안쪽에 있다 보니까 보통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육생활권과 일생활권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단점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육생활권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육생활권이죠. 6-4-3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활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 않습니까? 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시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가 도시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 할까요? 이 상권을 서로 이용하기가 좋은데 걸어서 다니면서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의 인프라를 다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단점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점은 무시해라. 세종은 그런 단점을 무시하고 보셔라. 자,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셔라. 장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죠. 6-3 생활권. 이게 6-3 생활권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특화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의 도시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약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사지 활용주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연 친화적인 여기 그 시냇가 물의 흐름도 이렇게 만들고 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는 고급 단독 주택지 특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쪽도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부지를 시공사에 팔아가지고 그 사업자가 땅값이랑 집값이랑 합쳐서 고급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억에서 10억짜리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입 경관에 이렇게 도시의 어떤 인상, 어떤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넣겠다는 겁니다. 디자인 특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물순환, 이거죠. 그러니까 개천 하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자, 그렇게 산책할 수 있는 개천을 만들겠다. 자, 그리고 캠퍼스형 고등학교, 그 교육 특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뭐라 할까요? 대학교처럼 이제 그 교실 구성을 캠퍼스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들어가면 뭐 어디로 찾아가고 자기 교실에서 듣는 게 아니라 미래형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인데 여기가 이제 그 일반 분양 아파트이고 여기는 뭐 공무원 아파트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상복합도 이게 장난이 아니죠. 지금 여기는 뭐 43층으로 나오는데 뭐 35층이라는 얘기도 있고 43층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주상복합을 특화 설계해서 아주 외관이 멋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인기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 입구에 이렇게 가로벽 특화, 가로벽을 만들어서 어떤 그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죠. 포인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 블락 자체는 가운데 공원을 두고 아파트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요 세 아파트는 초품화인 거죠. 이 아파트도 뭐 거의 초품화가 될 것이고 이 아파트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거의 초품화가 될 것이고 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서 어떤 자연의 쾌적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앞에 아파트 입구에 디자인 가로벽을 넣어서 이미 디자인화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화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세종시에서 미래의 도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디자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안이 나온 거죠. 이런 안대로 이런 토대를 가지고 디자인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건설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메이저급들 건설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건설회사들이 니들끼리 모여서 이런 특화 설계를 멋지게 가져라. 그러면 그거 채택이 되면 그것대로 짓게 해주겠다. 자,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어느 한 회사한테 그걸 뭐 다 맡기지는 않고 여러 시공사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시공사와 건축사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게 오케이 하면 짓겠다는 거죠. 자, 보시죠. 구체적으로도 보시죠. 보시면 자, 여기 M3가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겁니다. 공무원 임대 때 이거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그리고 이 앞쪽은 행복주택. 자, 이런 건 뭐 이제 그 일반 분양이 아니니까 제외하시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요 H1, 2, 3. 요건 이제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자, 이런 게 이제 특화 설계해서 35층에서 45층을 짓겠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요 두 개는 L2, L3는 중대형 평수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중대형 평수. 자, 중대형 평수로 자연지형 순응형 디자인 특화 권역. 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중간에 호수도 만들고, 개천도 만들고 해서 자연 순응형 디자인으로 이제 멋지게 설계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공원. 자, 공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초품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바로 요 M2, H2, H3. 자,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겠죠. H1도 이제 단지 규모가 있고 여기도 뭐 거의 초품화라고 볼 수 있죠. 자, 요런 단지들이 바로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육생활권의 또 그 항아리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상복합이 들으면 여기 또 화려하게 또 그 상권이 또 형성이 될 것이고 보통은 상권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들었을 때 상권이 좀 고급진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상권도 좋다. 상권도 좋고 여기 항아리 상권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H1, H2, H3, M2 자, 이 아파트들이 아마도 인기가 대단할 것이다. 거의 4억은 안 넘을 것이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4억 정도 예를 들어 풀로 잡아도 4억이라고 해도 충분히 시세가 억대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자, 아까서 봤듯이 이제 여기가 중심 이제 그 항아리 상권이고 이제 여기가 먼저 입주를 올해 말에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특화 설계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1, 2, 3 생활권이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계획된 도시가 나오는데 이 포인트가 이렇게 중앙에다 공원을 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중앙에다 공원을 둬서 아이들이 뭐랄까요 학교를 자유스럽게 다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육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쪽에 이제 그 어떤 산이 있다 보니까 일생활공간은 단절된 감이 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라인이 바로 이제 BRT 라인이다. 그리고 이제 육생활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도시에 사는 데는 인프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문제는 이 뒤에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골프장을 등지고 이제 짓기 때문에 골프장을 조망하는 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남동향 정도 되면 뭐 골프장 조망권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6-4와 3을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해밀리 6-4 생활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도시로 이제 드러난다. 뭐 이제 그 별건 아니고요. 큰 건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라고 그러죠. 공공 와이파이를 군데군데 다 설치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안전의 문제 또는 뭐 치안의 문제, 그 안전한 문제 뭐 그런 거,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그 케어, 건강 케어,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완벽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데 사람 얼굴과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영상 분석 장치도 설치한다. 자, 이게 뭡니까? 차량 번호도 인식이 가능하고 사람 얼굴도 인식이 가능한 그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런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를 영유아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실종되는 경우,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쉽게 찾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CCTV가 있으면 당연히 범죄도 줄어들겠죠. 안전한 도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종 치매 노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시면 와이파이, 자, 자유롭게 무선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방범 TV를 설치한다. 자, 그리고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거 설치하면 역시 버스가 몇 시에 오나 뭐 언제 오나, 자, 그런 계획하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범죄가 없는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자, 치매 노인도 찾을 수 있는 도시, 자, 그런 도시가 이제 앞으로 6-4 생활권에서 시작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계획을 보니까 L2, 아까 말했듯이 L2, L3, 자, 거기 그 윗부분에 있는 데는 중대형으로 갈 것이고, 이 L2, L3 블록은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온다. 자, 주상복합도 H2, H3, 자, 여기는 중소형 60에서 85제곱미터, 자, 그렇게 구성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블록은 H블록은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 글로벌, 한양, 신동아건설, 이제 세종에서 많이 이제 건설했던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이 연합을 해서 집을 짓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메이저 시티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다. 자, 그게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분양을 하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양할 것이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2 84초가 1000세대, L3 84초가 중대형이겠죠. 514대, 최고층수 20층, H2, 3 주상복합 최고층 35층. 자, 그리고 그 중에서 M2, H2, H3, 자, 이 상권과 초등학교 가까운 단지들이 바로 인기 단지다. 자, 꼭 기억하시고 이 단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 단지를 청약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봅니다. 전보다도 더 셀 것이다. 왜냐면 이거 직전에 최근에 집값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한 1억씩 올랐으니까 이제 뭐 분양받으면 뭐 5억은 그냥 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이다. 분양가가 4억이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5억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상도 갈 수 있고요. 최소한 5억,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 청약 점수가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생활권은 바로 이제 보통의 도시가 아니다. 바로 특화 설계된 도시이다. 그리고 도시 계획이 아파트 자체도 디자인이 가미됐다. 그리고 입구, 뭐 군데군데 전부 다 그 뭐랄까요, 보통의 퀄리티가 아니다. 보통의 아파트를 택지지구에서 짓는 그런 게 아니다. 정부가 그 디자인까지 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를 짓고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를 졌으면 좋겠다 하는 표본을 배주는 거죠. 모범적인 표본을 배주는 겁니다. 바로 세종시의 의미는, 세종시에서 이렇게 정부가 어떤 디자인까지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할 때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렇게 도시를 한번 개발을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걸 표본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그러한 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시도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다 괜찮았으니까 물론 이제 도로의 문제는 있긴 한데 자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서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세종의 장점을 잘 모릅니다. 외지에 불편한데 살았던 분들은 세종에 들어오면 그 편리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편리함을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참 뭐냐면 사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상권이 컴팩트하게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대로변에 이 지하철과 같은 BRT 노선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 각 생활권마다 웬만큼 생활해서 누릴 수 있는 상권을 이 안에 다 만들어 놨다. 집중적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초품화 환경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나 빌라촌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없고 오직 아파트와 상가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안전하다. 보안성이 좋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CCTV까지 넣어서 범죄로부터 또 보호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고 건강을 케어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자, 육생활권은 바로 세종시가 이제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 스마트 시티. 자, 그걸 통해서 5생활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요즘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율형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율형 자동차. 아마도 그 이제 레벨 3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5년, 뭐 6년, 7년 있으면 이제 레벨 2, 1까지 가겠죠. 자, 그런데 그런 레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가 이제 스마트 시티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 시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정보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세종시는 그런 점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자율형 자동차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죠. 이제 그런 도시로 또 지금 세종시에서도 이제 그런 업체들도 이렇게 유치를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시티라는 건 단순히 무슨 와이파이 설치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자율형 자동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 아파트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뭐 그런 게 완벽하게 돼가는 거죠. 자, 그런 사물 인터넷도 이제 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완벽하게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 점에서 이 6생활권의 아파트들, 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첨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RT를 다 끼고 있다. BRT 노선에 끼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장에서 최고의 강세는 BRT 노선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는 아파트다. 자, 단지 자 보시면 6생활권이 어떤 기존의 아파트 입지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떨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도 산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떨어질 수는 있는 건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생활권이 다 완성됐을 때 6생활권의 규모도 크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뭐 어떤 회사도 들어올 것이고 자 그런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올 것이고 자 그렇게 보면 이 6생활권의 자체도 크다. 그리고 이 5생활권과의 연결성도 이제 5생활권과의 연결성이 되면 도시가 또 연결성이 붙어버리니까 또 도시의 인프라를 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생활권이 만들어지면 또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6생활권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6생활권의 어떤 그 6-1, 2, 3, 4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6-1 생활권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6-1 생활권이 나중에 분양할 6-1 생활권이 제일 좋다. 나중에 분양받으실 분은 6-1 생활권을 분명히 노리셔라. 여기도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많은 직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또 여기에 6-1 생활권에 여기 뭐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고 여기 6-1의 중심 상권이 있고 바로 그리고 또 금강변이고 항상 금강변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항아리 상권, 중심 상권 그리고 중요한 건 5생활권과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6생활권에서는 뭐 다 좋지만 굳이 하나의 생활권을 꽂으라고 하면 6-1 생활권이 좋아 보인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분양받을 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를 6-3을 놓쳐도 6-1이 있고 2가 있는데 6-1 생활권이 제일 좋아 보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세종은 장점 위주로 봐라.
세종은 장점 위주로 봐라.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